네, 혁찬입니다. 곧 수술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어요. 빠르게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현우진 사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현우진 사건 모른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흔히 뭐 사교육 카르텔 사건 이래가지고 옛날에 현우진 씨가 현직 수학교사들한테 돈을 주고 문제를 샀다 이래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예 무죄. 뭐 집행유예나 뭐 일부 벌금형, 뭐 약식기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무죄가 나와버렸는데, 저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먼저 들었던 생각이 변호사 방어 논리가 뭐였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자세한 건 모르고 돈을 4억 원 넘게 이렇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선 드는 생각이, 그러면 수능 출제되는 수능 출제위원과 문제를 예를 들어서 사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교재에 싣고 강의를 했다면 그걸로 자기가 이제 쪽집게 강사가 돼서 완전 대가성 금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민심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군대랑 입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더라. 일단 변호사의 방어 논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돈 준 적이 없다 내지는 뭐 다른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뉴스 기사 조금 읽어보니까 돈 준 게 맞다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문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급히 유튜브를 좀 켜보기로 했어요. 보면은 돈을 준 건 맞대요. 맞는데 문제 하나당 뭐 4억 원 준 게 아니고, 문제 하나당으로는 24만 원, 뭐 교재 개당 뭐 1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에 한 평균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 문제는 좀 비싸고 일반 내신용 문제는 좀 싸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학 선생님한테만 판 게 아니고, 뭐 사온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겠죠. 이걸 현우진이 혼자서 다 개발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걸 사오는 과정에서 자기도 이제 다른 여러 채널 중에서 수학 선생님한테 사왔을 뿐이고 그게 수학 선생님인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수학 선생님인 줄 알고 사왔는지 아니면은 뭐 예측이 되는데 그냥 사왔는지, 아무튼지 간에 자기는 원래 사오던 대로 그냥 계약하는 대로 사온 것이고 문제 하나에 4억 준 게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원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나누면은 한 2천 개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사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가를 상대에게 줬는데 그게 이제 마침 현직 교사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교육 카르텔로 취급이 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폈나 봐요. 아무튼 결론은 다 무죄가 나왔는데, 뭐 물론 여론은 좋지 않죠. 뭐 댓글 같은 거 조금만 보셔도 뭐 이게 나라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데, 이제 그 한 9대1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도 이제 간혹 그런 댓글들은 있어요. 뭐 문제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노력이 드는지 아느냐. 근데 그 문제를 20만 원에 사왔으면 사실 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하는 데가 유튜브니까 일단 제 드는 생각은, 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이제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도덕은 사라지고 최소한의 법만 남았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법을 피해서 사는 게 요령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시대까지 와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학교 선생님 월급을 뻔히 알잖아요. 많이 받으면 한 달에 한 300 받으실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4천, 5천 정도 되는 직장인인데, 여기 보면 지금 기간이 써 있는데 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뭐 대충 3년이라 칩시다. 3년 동안에 이 선생님이 뭐 이건 지금 4억 원을 혼자한테 준 게 아니라 2명한테 줬다고 됐죠. 자, 그러면 뭐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2억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출근해서 애들 스트레스 받고 교감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학부형한테 이상한 전화 받아가면서 그렇게 1년 내내 근무하면 한 3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현우진한테 문제 잘 만들어다 주면은 한 2억 준다고. 그러면은 학교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현우진한테 문제를 잘 갖다 주겠어요?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누가 학교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이건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겸직금지법이 있는 것이고, 청탁금지법이 있는 거겠죠. 물론, 그게 지금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법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나는 몰라요.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뭐, 법률 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법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해도 되는 일인지, 좀 더 나아가서, 해야 된다. 권장될 만한 일인지. 이게 이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걸 넘어서서 저렇게 안 하면 바보네. 이 소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제 개발하는 데 힘을 더 쏟게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해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판결에 보면 무죄라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개발한 문항이. 근데 과연 출제되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이것도 의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밤낮 머리를 써가지고 개발한 문항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좋은 문항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내게 됐을 때 그거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뭐 1에서 3으로 바뀐다든지 뭐 곱하기로 된 걸 나누기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응용은 가능하겠지. 그렇지만 그 문제 틀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야. 누구는 입시 안 해봤나. 그러면 그 문항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현우진 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서 아무한테나 문제를 사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름 학교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사왔겠지. 그럼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능 출제위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도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수능 출제위원이 됐다. 그럼 자기가 고민했던 그런 문항들을 안 사용했을까요? 생각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 머리는 똑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이게 출제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항들을 사온 것이지, 현우진 쌤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이제 뇌피셜의 영역이죠. 사실 저는 현우진 쌤이라는 분한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입시할 때는 제일 유명했던 수학 선생님은 박승동, 강남대성이었나? 거기 계셨던 분 같은데, 박승동이라든지, 그때 이제 EBS에서 강의하던, 화곡교 교사 하시던, 무슨 록 선생님이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서도, 화곡고등학교 교사가 EBS 강의를 하는데, 저 선생님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들었어. 왜냐면은 EBS에서 강의하는 거를 자기네 학교 가서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거기 화곡고등학교, 이제 그때 제가 재수할 때였으니까 강서구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화곡고등학교에서는 뭐 강의는 열심히 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얼핏 하긴 하더라고. 아무튼 이건 딴 얘기인데, 현우진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 거 이런 거랑 당연히 강의를 잘하니까 그런 억대 연봉을 받고 이렇게 하겠죠. 억대가 아니지, 수십억 대의 연봉을 받고 있을 텐데,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문항을 사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계속 언급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고 이런 방어 논리를 펴게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 하면 바보다라는 식의 인식이 이제 퍼지게 되면 이게 일종의 깨진 유리창 이론의 깨진 유리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떠나서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한테 돈 주고 문제를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팔아도 안 되고 그걸 사는 선생님도 안 되고, 이게 굳이 이거 재판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데 범죄자한테 돈을 받고 풀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개인 간의 거래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물론 이제 범죄자한테 돈 받는 게 제재하는 무슨 거기 관련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탁금지법처럼. 근데 지금 이 논리가 된다면은 경찰이 돈 받고 범죄자를 안 잡아도 되고, 의사도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먼저 치료해주고 돈 많이 안 주는 사람은 치료 안 해준다든지, 모든 논리가 다 성립할 수 있어요. 산업 스파이 같은 건 어떨까요? 회사 비밀을 중국에다가 넘기는
뭐 반도체 신기술 같은 거. 그런 것도 물론 뭐 관련 법령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법의 허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용인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 해도 된다. 죄가 없다. 사적인 거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이 갈수록 이제 다들 돈만 쫓고 돈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실제로 저도 돈을 쫓고 살아가는 그냥 자영업자고 개원이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환자들한테 하면 안 될 거 이거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거기에 있어서 적어도 돈의 어떤 유인 동기는 저는 최대한 배제하고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우리 업계에도 이런 사람들 사실 많거든요. 대충 떠오르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업계에도, 저희 업계에도 얼마 전에 보면 뭐 18살인데 안면거상 흉터가 생겨가지고 18살짜리한테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그 흉터 제거를 하려고 또 돈을 받고, 일반적으로는 물론 그 18살짜리 환자가 정말 심한 케이스였을 수도 있죠. 근데 18살짜리한테 할 수술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안면거상술이라는 건 보통 40, 50대 넘어서도 처짐이 좀 심한 분들인 경우에 보통 하는 수술이지 18살짜리한테 수술할 건 아닌데, 더 얘기하면 뭔가 저희 업계의 치부만 계속 드러내는 것이니까 대다수의 정말 열심히 환자들 보고 양심적으로 진료하려는 의사 선생님들까지 뭔가 도매금으로 넘겨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공론화되고 거의 끝난 얘기니까 막 생내장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안과 선생님들 백내장. 근데 그런 얘기들이 문제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바보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뭔가 이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열어봤습니다. 사실 뭐 현우진 쌤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죠. 이제 1심이니까 뭐 2심, 3심 가게 될지, 이제 검찰이 없어졌다는데 검찰이 상고를 뭐 항소를 할지 상고를 할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뭐 현우진 쌤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20만 원 주고 문제 하나 사온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 것도 사실 판사님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얼른 수술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